자, 태세 12신요. 자, 태세가 뭐예요? 태세. 세는 세월 세자. 자, 올해 태세는 어디예요? 태세는. 올해 병신년이니까 신이 태세잖아, 그지? 응? 그게 태세야. 유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닭띠다 그러면 유가 태세잖아. 아시겠죠? 내가 만약 토끼띠다 그러면 묘궁이 태세야. 묘궁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묘궁이 태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이 만약에 뭐 병인대한으로 갔다. 그러면 대한 태세는 인에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뭐 저 소환을 안 쓰니까 올해같이 병신이다. 그러면 신궁에 다 태세가 들어가는 거야. 신궁에. 근데 뭐 여기가 명궁이냐 여기가 부처궁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궁이 12사항궁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궁이고 어떤 사람은 부처궁이고 어떤 사람은 천희궁이고 이런 차이인 거지. 태세는 다 신궁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유년태세는. 근데 이제 유년태세 이런 걸 안 쓰니까 그러면 그냥 뭐냐, 내가 지금 만약에 기유생이다 그러면 유궁에 태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궁에. 내가 만약 경진생이다 이러면 어디에? 진궁에 태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세. 선천. 근데 이제 이게 뭐 원래 중주파에서는 대한태세, 뭐 유년태세 12신 다 쓰지만 저기는 안 쓰니까 이두 분파에서는 안 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연지 기준, 연지. 만약에 내가 경호생이다 그러면 오궁의 태세.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거기에 태세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태세는. 확인했어요? 박 선생?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야? 응. 응? 그 나중에 또 언제 얘기했느냐 그러지 말고. 자, 태세. 목성의 별칭으로 영원히 연지와 동궁한다 그랬지. 연지와 영원히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연지와 동궁한다는 게 지금 그거예요. 만약에 갑자생이다 그러면 어디에 태세가 들어가? 자궁에 태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명궁하고 상관없이. 응? 이해했어요? 박 선생? 머리 안 들어와? 이해했느냐고. 충격받았나 봐. 자, 연지와 동궁하면 세건이라고도 해. 세건. 근데 그냥 태세로 나와요. 태세. 태세와 길성이 동궁하면 주로 1년이 무사하다. 태세는 소황 명궁과 대충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건 별로 우리 안 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 충되면 범태세라고 해서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 명궁은 유년하고 보는 방법이 틀리니까 우리는 안 쓰니까 굳이 참고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명궁에서 소환 명궁과 영원히 태세가 상충하기도 하는데 그런 명은 관제, 시비. 그러니까 범태세가 되면 관제, 시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살기가 중첩될 때가 문제겠죠. 그죠? 살기가 중첩될 때. 그러니까 태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 거문화기가 됐다. 이러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데가 더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아니면 뭐 대한에서 다시 거문화기가 왔다. 이러면 더 문제인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태세는 좋은 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태양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제가 드리는 명반에는 회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기운이죠. 회는 저물 회자예요. 기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물어 가는 거야. 어둡고 침체된 기운을 말하나 심곡비결에서는 태양을 매우 길하게 본다. 자, 회기는 용덕하고 항상 대궁에서 만나요. 용덕하고. 그래서 용덕과 길성이 동궁하면 예컨대 유월, 그러니까 유괴는 뭐냐면 유년 천괴. 유월은 유년 천월. 이게 중주파에서 이렇게 써요, 전부 다.
이두문파에서는 안 쓰기는데, 자, 또 6월의 문창, 6년의 문곡 등과 동의하고 유년 길화를 보면 회기약을 풀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용덕이 길을 만나지 않고 회기가 도리어 유년 악살과 서로 얽혀 있으면 용덕은 그 악을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성과 같이 있을 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궁에 회기가 있다. 그러면 그 태양이 빛이 나갔어요?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기도 약간의 고독성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성격이 밝겠어요? 좀 어둡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라는 별도 자체가 뭐랑 많이 있으면 아무리 묘왕지에 있어도 뭐 영성, 타라, 뭐 회기 뭐 이런 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태양이 확 빛나지 않아서 발산의 성질이 덜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양이 화성 이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지하게 발산이 되는 거지. 그럼 있지 않아도 오공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궁에 있어도 물론 이제 뭐 태양은 월하고 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태양 자체에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태양이 아무리 자궁에 있어도 확 빛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문 아까 얘기했죠? 사망과 관련이 있는 거. 그래서 상문하고 백호는 대궁에 항상 있어요. 조객은 삼방에서 만나고 영원히 조객과 상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문이 소한에 있거나 유년, 명공, 부모궁, 전택궁에 있으면 상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명반에서는 상문이 영원히 소한에 있게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코 일생 상복을 입는 징조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그 사람의 직업이 흉상과 그러니까 흉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 뭐 하면 돼요? 장의사 뭐 그죠? 뭐 그런 거 하면 되잖아. 아니면 그 화장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흉상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 죽은 사람 뭐 명복을 빌어주는. 옛날에 그런 것도 많았잖아. 왜 옛날에 우는 사람도 왜 사갖고 울었잖아. 뭐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얘기했죠. 지금 자 문서의 움직임을 볼 때는 뭐를 본다고요? 변로는 문서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문서의 움직임은 뭘로 본다고요? 문창, 변로는 문곡.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미두수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궁, 성, 사화예요. 그러니까 궁이 뭐고 성이 뭐고 사화의 움직임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든지 성만 움직인다고 해서 문서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까지 움직여야 돼? 궁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사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궁과 성을 같이 외워놔야 돼. 응? 그래서 문서가 움직이려면 문창, 문곡, 과, 주서, 천상. 이거 궁으로는 부모궁이에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사망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사망. 사망에 관련된 성은 뭐였었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 상문, 백호, 또 아까 얘기했잖아. 천곡, 사지, 그 다음에 묘지, 조객. 그렇겠죠? 조객은 항상 만나는 거니까. 조문 가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이걸 지금 외워놔야 나중에 이두식 추론법 할 때 이해가 잘 돼요. 무조건 부모궁에 상문 백호 있다고 부모님 돌아가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궁으로는 어디냐? 궁으로는 형로, 제복이 중첩이 되면 돼. 형로나 제복이 움직여야 돼요. 제복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으면 죽죠. 곡기 끊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제복은 밥 먹는 거랑 관련돼 있잖아요. 응? 제복은 재물과 복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복덕은 주어진 향수고 재물은 돈이고 그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응? 이거 명리에서 재잖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복선이 움직이거나 형노는 이거는 형제나 노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선을 얘기해요. 변화선. 뭔가가 변화할 때 형노선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재복이 움직이면 이 궁선이 움직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먹는 거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야? 먹는 거가 이제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 예. 복덕이 수명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형노라는 건. 그래서 요거는 외워 놓으셔야 되는 게 자, 사망에 관련된 별은 상문, 백호, 천국, 사지, 묘지, 조개. 그죠? 예. 그 다음에 궁이 움직인다는 건 뭐야? 형노, 제복이에요. 도화도 마찬가지야. 도화성만 움직였다고 다 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화에 관한 성이 있고 궁이 있어요. 그죠? 그럼 도화에 관련된 성은 뭐야? 홍란, 천이, 함지, 천요, 욕지 이거잖아. 홍염 요거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도 다 도화로 간다고요? 대모, 소모, 문창, 문곡 이런 것도 다 도화로 가요. 이런 거랑 같이 있으면 예술가들이 연애 잘하잖아. 탐낭도 마찬가지지. 탐낭. 그 다음에 염정. 이것도 되죠. 요새 뭐 예술가들 도화성이 요새 계속 나오대. 자, 도화성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공망성이 많으니까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화성, 공망성이 많으니까. 자, 궁은 어디에 궁은? 그렇죠. 자녀궁이에요. 자녀궁이 생식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궁이에요. 이거를 자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전선이 동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동하면? 부처궁 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구관선이 동해야 되죠. 이렇게. 이게 같이 동해야 도화가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되고 도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도화적 성향은 있지만 궁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미도 도화에 그게 있지만 저렇게 드러나는 도화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미도 봐야 돼요. 자미도 도화로 봐야 돼요. 어찌됐든. 특히 자탐하고 같이 연결되면 더. 그건 자녀궁에 한남선이가 있으면 도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자녀궁. 자녀궁이면 일단 그냥 기본은 자녀가. 그리고 나중에 40대 후반 그 운에 가면 내가 도화가 일어날 수 있지. 그 운에 가면. 그 운에 가면. 그 운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화성을 또 나쁘게 보지 말고 뭐예요? 사교성, 친화력. 또 다른 의미로는 사교성, 친화력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도화는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373페이지요. 그래서 아까 그 상문이랑 관련된 이름 뭐 장의사, 의원, 그죠? 관공사, 연구소 등 이런 거 하면 된다는 얘기야. 저기 연구소도 맨날 쥐 죽이잖아. 그죠? 맨날 뭔가를 실험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죽여야 되잖아. 예. 자, 그 다음에요. 태음. 태음은 지금 뭐라고 나와요? 우리 명반에는 관삭이라고 나와요. 관삭. 작용력이 큰 잡성 중에 하나다. 신곡비결에서는 정성의 태음과 함께 매우 길한 성으로 본다. 주로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이 강한 거예요, 관삭은. 그 끈으로 묶인 것처럼 집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과 변통할 줄 모르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길성과 관삭이 만나면 지연과 착오가 있거나 의외의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흉상과 관삭이 만나면 시비송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삭이 천호라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야? 질병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곡, 천호와 만나면 만성 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이 관삭은 이게 뭔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 복덕궁 같은 데 관삭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에 자꾸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생각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관제성이에요. 관제성. 관제성이 뭐뭐 있었어요? 태양, 태양, 거문, 염정, 약간 천량도 조금 가끔 껴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천형, 관부, 관삭, 이렇게. 그러면 관제소송이에요, 그게. 그거가 움직일 때 관제소송이 걸려요. 그 밑에 관부 있죠. 관부라 하여금 사람 통제, 금지하는 명령서와 같은 것으로 주로 뭐예요? 관제, 시비, 형법을 의미한다. 단독으로 하나의 관부는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부는 반드시 태세와 백호와 삼합에서 만나는데 만약 관부의 궁에 살기가 있으면서 태세궁이 살기와 상충하면 태세가 관부를 범했다고 하며 윤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관제, 시비, 형법 문제 등이 있음을 뜻한다. 자, 이게 이제 관부가 좀 약하면 뭐예요? 그냥 벌칙금 문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관부가 조금 약하면. 응? 자, 사부는 지금 안 나와요, 우리 책에. 근데 소모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부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소모라고 쓴 데도 있고 그래요. 자, 소모는 아까 뭐예요? 아까 똑같아. 뭐, 모성이니까. 조금 없앤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항상 병부와 상대하기 때문에 뭐예요? 병으로 인해서 파지하는 의가 있으며 천월이 동공하면 더욱 확실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파는요. 태세랑 반대편에 있는 거야. 세파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경호생이라 오궁에 태세가 있으면 세파는 어디 있어요? 자궁에 있죠. 예. 영원히 태세와 대충하고 있고 영원히 상문조객과 상의하고 있다. 소위 범태세라고 하는 것이 이 성이다. 세파는 천형과 유양, 유년 경향을 얘기하죠. 동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만나게 되면 뭐가 있어요? 관제, 구설. 유년 명궁이나 소환에 떨어져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자, 재백궁에서 무곡이 있으면 나쁘겠죠. 이제 무곡이 어떻게 되는 거야? 깨져버리는 거예요. 돈이. 무곡은 돈인데 재백궁에 있으면 돈이 깨지는 거야. 그 다음에 화령이 있으면 화령은 뭐야? 승질내는 거잖아요. 화령은 욱해갖고 승질내는 게 화령 아니야. 그래서 화령과 같이 있으면 뭐예요? 재물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저번에 얘기했죠. 천량도 화령이랑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돈 때문에 천량에 특히 화록. 천량 화록에 화령이 같이 있으면 돈 때문에 시비구설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용덕. 백호는 아까 얘기했죠. 백호. 항상 상문과 상대하며 관부와 상의한다. 백호와 회합하는 성이 모두 흉성이며 주로 상병, 관비를 뜻한다. 유년, 소환과 육친궁에서는 백호와 동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천형, 유양같이 동궁을 좋아하지만 역시 천월과 동궁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자, 무곡, 화기와 동궁하는 걸 싫어하는데 관제로 인해서 파제 또는 몸에 암질이 있게 된다. 그래서 백호의 액을 푸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룡. 그러니까 청룡하고 좀 이렇게 삼방에서 만나든지 뭐 같이 있던지 이러면 백호의 자궁력이 조금 작아져요. 그래서 무서운 별이야, 하여튼 백호는. 백호살이니까. 천덕은 앞에 삼덕성의 천덕을 참고하면 되고요. 조객도 지금 봤죠, 그죠?
상복을 입는 거. 자, 영원히 관부와 상충하고 세파 상문과 상회한다. 그래서 상문과 상회하는 특징이 있는데 상문 조객을 한 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문, 조객, 백호 이런 걸 거의 한 쌍으로 봐요. 세 개를. 영혼이 짝이 되어 만난다. 상복을 의미한다. 자, 소환해서 상문 조객을 보거나 유년의 육직에서 상문 조객을 보고 동시에 이궁이 유창, 유곡을 회합하거나 동궁하며 다시 유살이 충해한 연후에 비로소 그러한 의미가 있다. 자, 창곡이요. 아까 여기서 지금 상문 백호 이것도 봤는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문창, 문곡도 상례로 봐요. 뭐가 될 때? 특히 기가 될 때. 그러니까 창곡은 결혼할 때도 창곡이 뜨고요. 사람이 사망할 때도 창곡이 움직여요. 이게 다 움직여야지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가 움직일 때. 이게 다 움직일 때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자, 병부, 박사십이신에도 병부가 있다. 두 개 병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이 있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박사의 병부는 유년을 추단할 때 쓰는데 유년 명궁과 지략궁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하게 되면 병을 뜻한다. 재백궁에 떨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주로 병으로 인해 손재하는 뜻이 있다. 단 세전의 병부는 항상 유년 형제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6월 6일을 추단할 때야 맞게 된다. 6월에 명궁에 세전의 명부가 있으면 이때야 비로소 주로 병이 생긴다. 만약 박사 12신의 병부가 중첩되면 더욱 징험하며 병의 정황도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반에 공부하시는 분이 올해 많이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 올해. 근데 올해 안진궁이 그러니까 지략궁이 꼭 병부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유년의 안진궁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기가 잠이 천부인데 여기가 대한이에요. 여기가 대한 명궁이에요. 이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한 명궁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년 명궁이 올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여기가 병부, 병지야. 여기가 병지, 여기 병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꼭 동하지 않아도, 그죠? 록기에 의해서 동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 명궁이 여기와 있고 유년 명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병으로 고생하는 거야. 이건 이미 이 대한 10년 내내 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그럼 10년 내내 병으로 고생하느냐는 아니죠. 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유년이 이렇게 여기에 같이 와 있을 때 이럴 때는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한 명궁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유년 명궁이 또 여기 왔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궁이 1년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가면 조금 이제 덜해지는 거지. 그럼 형제궁이 저기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사람 명궁, 대한 명궁하고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한 명궁이 이미 이 10년 동안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유년도 같이 또 이렇게 와서 대궁에서 마주 보잖아. 이럴 경우에는 진짜로 그냥 1년 내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0년 주기니까 그냥 그대로 있고 유년이 바뀌면 여기 가면 이제 덜해질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데 그 궁이 형제궁, 유년 형제궁 그건 상관없지. 여기랑 안 만나잖아. 병부 이거 안 만나잖아. 안 만나요? 여기서 어떻게 만나? 여기서 이 궁이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응. 여기서만 지금 100%만 여기로 가도 덜 만나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 명궁이기 때문에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응? 여기 가면 형제가 아프냐? 이건 내 명궁인데. 대한 형제궁은 여기랑 봐야지. 인과관계가. 응. 알겠죠? 그게 지금 이제 아마 한참을 헷갈려야 될 거야. 한참을 헷갈려야 될 거야. 한참을 헷갈려야 돼, 한참을. 자, 장전 12신년.